습니다 21페이지 할 차례죠. 자, 1의 천간에 반가운 글자가 있는 경우와 그 직업을 해석하는 방법. 이미 답 나왔죠? 자, 1의 글자가 반가우면 뭘 쓰겠어요? 1글자 쓴다. 네. 그런데 태어난 날에 따라서 다르더라. 자, 1의 천간이 을인 경우에는 뭐예요? 음양 첫 번째 무시. 네. 앞에서 정리하였으므로 생략한다 해놨죠. 그 다음에 1의 천간이 임계인 경우는 뭡니까? 갑을도 마찬가지고 임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지 글자를 봐야 돼요. 지지 글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자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글자도 봐야 된다고 했죠. 네, 수의 특성상. 자, 그런 게 직업 특성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루더라. 그러니까 1의 천간이 임계인 경우에 그것을 사계절 내내 을하고 임계는 써야 되죠. 인간이 살아가려니까. 그러면 임계가 1의 천간에 임계를 내가 쓴다 하면 그 밑에의 글자는 당연히 누가 된다? 배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 다음에 1의 천간이 무기인 경우에 그것을 자기가 쓴다면 부동산 건축이겠죠. 토목, 부동산 건축. 그죠? 그 다음에 무토라는 것은 토대니까 밑에 글자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계속 해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1의 천간과 지지 모두 반가인 경우 해당 지지의 글자로 직업을 구성하는데 시의 글자, 말년까지 사용 가능한 직업으로 일의 진행되는 1의 반가운 천간을 추리할 수도 있다. 뭔 말이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샘플을 하나 봅시다. C는 모른답니다. 자, 건명이고. 자, 배우자는 교사, 본인은 회사원이랍니다. 자, 이 팔자의 그냥 C를 배제하고 봤을 때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음이 강하죠? 음이 강하면 이 사람은 양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유용한 글자가 뭐죠? 겨울이니까 목이다. 그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병을 쓸 수도 있고 진을 쓸 수도 있고 가변성으로 열어두고 팔자를 보라는 거예요. 팔자를 보라. 그죠? 네. 자, 진축은 뭐예요? 형이잖아요. 내가 병을 쓴다면 배우자의 직업 특성은 뭐다? 형벌을 쓰는 직업 특성을 가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뭐예요? 교사라는 게 교사. 그 마누라는 정말 반갑겠다, 안 반갑겠다? 도사 맞아요, 도사. 왜?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글자니까. 임묘진이 목이잖아요. 마누라가 얼마나 반가워요. 따뜻해. 이런 경우 부인을 참 잘 만났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자 이런 식으로 되면 골 아파요. 왜 골 아프냐? 마누라한테 못 이겨요. 그죠? 이래 되면 내가 마누라를 잡아먹어요. 자, 이때 극이 쓰이는 거예요. 극이. 자, 이게 다 차이가 있죠. 자, 건명이고.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양이 강하죠. 그래서 음의 글자를 써야 되는데, 자, 이 사람이 봄에 경금은 유용한 글자가 화잖아요. 화. 봄에 화. 네. 화잖아요. 그런데 양이 강하니 그걸 쓸 수 없고 음의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음의 글자.
자, 일시에 있는 음의 글자가 뭐예요? 경하고 수라고 있죠. 자, 이 사람이 두 갈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말년의 삶은 뭐 어디를 쫓아서 하겠다? 이명 글자인 개수를 쫓아가거나 대지 해자를 쫓아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사진학과를 중퇴했대요. 중퇴. 자, 사진학과를 중퇴한 이거는 대운을 살짝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참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을 쫓아서 기계나 금융이나 그죠? 뭐 이 금속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토를 쫓아서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죠? 기계나 이런 쪽으로 가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자, 대운이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 대운이 축이 오면 무엇을 흔든다? 예? 술도 흔들고 경도 뭐 한다? 이 네가 쓸 글자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기 직업 전공을 못 찾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은 뭐예요? 그러니까 사진학과를 내가 못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진학과를 갈 수 있는 걸 맞출 수 있는 게 정말 귀신을 보는 거예요. 왜? 직업 특성이 그쪽 길을 안 열어놨다는 거예요. 안 열어놨다. 그래서 사진학과 간 거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쳐 지나가. 그 6월 15살까지 같으면 대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6 이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향이 여기까지 와요. 곡선상.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가 안 됐는데 고등학교 잘 갈 수 있어요. 아니 일단 나온 거잖아요. 끝까지 간 거잖아요. 예. 핵심이잖아요. 이거는 못간 게 아니고 능력상. 그래서 일단 요때가 제대로 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공을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의 대운에 휴대폰 판매업을 하여 뭐를 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경비원을 한대요. 학교 경비원. 그때 이제 물어온 거는 제대로 아는데 참고로 학교 경비원은 요 시의 글자를 쫓아서 산 거예요. 시의 글자. 시의 글자를 쫓아서 산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배우자 궁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봐지죠. 팔자가. 자기 혼자만의 팔자가 아니라. 아주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닌데 배우자 운명에 걸리니까 생을 마감하더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게 배우자에 의해서, 배우자 선택에 의해서 이거는 많이 바뀔 수 있는 팔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경을 쫓을지 길을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도 결혼을 할 수도 있죠. 원래는 참고로 그거 사진학과 간 거는 요 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수가 정임이잖아요. 정임. 찰칵찰칵. 근데 그게 지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하고 이걸 제대로 쓰는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데 글쎄요. 요거는 아마 연애해서 결혼해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명조가 없으니까 검증이 안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이거는 팔자를 완전히 모르겠네 하고 그걸 뭐랄까 못 맞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 사람 팔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영향력. 배우자의 영향력.
그렇죠. 배우자에 의해서 뭔가가 굴곡이 있었겠죠. 그런데 참고로 요리로 갔대도 이 세월은 좋다 나쁘다? 그닥 좋지는 않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예? 양이 강하죠. 네, 양이 강해서 이제 합으로 들어오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두 글자를 쓰든지 아니면은 개를 쫓아가든지 해를 쫓아가겠다.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 특성은 뭐가 있다? 충이 있다. 역마라고 역마. 네. 지방사립대를 졸업하고 신문방송학과 그 뒤 방송작가로 활동한다. 방송작가가요. 역마 직업이에요. 예, 이 따라 저 따라. 이거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똑같은 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시문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좀 해석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형제. 형제가 되고 이거는 부모가 된 거예요. 부모가. 그리고 대운의 영향력에 따라서 이 글자를 쓸지 이 글자를 쓸지는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같잖아요. 네네. 같고 하니까 그러면 같은 그걸 직업을 비슷한 걸. 자, 앞에서는 묘라 해요. 묘. 기억나십니까? 묘월이었죠. 요렇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뭔가 연결이 되어 온 거예요. 얘는 약간 따로 국밥이에요. 근데 글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원합이라고 연하고 그런 건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잖아요.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있는 글자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 사람도 요 신을 건드릴 때 삼재가 오겠다, 안 오겠다? 삼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잖아요, 형제. 이 경을 건드릴 때 내가 이 직업을 쓰고 있다면 나도 괴롭고 형제도 같이 괴로워질 것이요. 그죠? 이 형제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참고로 그게 보면은 이제 이면의 글자를 쫓아서도 형제의 숫자를 찾기도 해요. 이면 글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뱀사자가 있다면 사 뒤에 이면 글자가 육합인 글자가 뭐가 있죠? 비신법 있잖아요. 비신법. 네. 그 다음에 병이 이런 식으로 천간에 떠 있다면 이면에는 뭐가 있다? 신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추를 해서 이제 형제의 숫자를 찾기도 해요. 참고로 여기는 형제가 제법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법 많다. 자, 그러면 형제가 꼭 여기에 따라서 모든 형제가 다 걸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여기가 제가 기본적인 논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부모의 자리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자리고? 형제의 자리이고. 그러니까 형제도 여기 걸리는 형제 있고 여기 걸리는 형제 있고 여기 걸리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확장을 한다면 네? 그러면 요 글자를 훼손할 때 몇째 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형의 불리함이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참고로 막말로 자 여기서 드러난 금의 개수가 몇 개예요? 4개다. 참고로 3개 이상이면은 다 형제로 보면 돼요. 다 형제. 형제가 많다. 근데 4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사형제다 쳐요. 사형제. 자, 사형제가 있으면은 꼭 형제가 여기 하나만 있어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좌표론상에 여기가 제가 부모 자리라고 했고 여기가 형제의 자리라고 있고 나와 배우자의 자리라고 기본적으로 특성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 형제가 요때 훼손될 때 어떤 형제, 첫째, 둘째, 셋째, 뭐 셋째는 동생이다 쳐도 첫째나 둘째나 셋째 중에서 이때 뭔가 불리함이 있는 것은 그 형제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 훼손이 있어가지고 발생할 때 그때에 훼손돼서 잘 안 나가는 형제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형제가 팔자를 봐서 그때는 해야 된다 이 말이네. 그때는 이 형제 중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 형제 팔자가 저기서 대입을 하면 된다 이 말이네. 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운에 따라서 만약에 개운이 왔을 때 둘째 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면 이게 둘째 형이에요, 둘째 형. 맞아요, 아니에요? 예? 그때 보니까 신운이 오니까 그 형제 마누라가 뭔가 장사 사업한다고 벌려가지고 썰딱 말아 먹어붙더라. 아니면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들어 누웠더라. 그럼 뭐 형제 배우자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이 형제 예를 들어서 을이 와가지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제일 큰 형이 힘들어 죽겠다더라. 그럼 이게 이게. 맞죠? 이렇게 해석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묘가 있을 때 틀리고 진이 있을 때 틀리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다 안 가르쳐줘요. 그 설명할 시간도 없고 자기 거 이제 힘들어 죽겠냐 안 죽겠냐가 문제인데.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문점자가 내방을 냈을 때 이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때 형제의 배우자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인데 나이를 찍어줘요. 몇 세, 이런 일 있었나 없었나? 있었습니다. 하면은 형제 팔자도 안 냈는데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좀 이상한 사람이네. 뭔가 맞추네. 뭐 이러죠. 예. 그런 데 쓰는 것이지. 근데 그게 정확하게 내 삶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월의 글자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형제 동업을 완전히 하는 팔자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월에 합돼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형제하고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부모와 형제. 그런 걸 받아서 내가 쓰는 건데 거기에 훼손이 당하면 어떻게 돼요? 형제의 운기와 함께 나의 운기도 같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형제라든지 부모의 운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봐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연월에서 합돼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니고 내는 내다. 충이잖아요. 충. 그 형하고는 별로 사이도 안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란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더라니까요, 그대로. 나는 한 맞춰주고 싶어서 얘기해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런다고요. 네! 이러면서 합니다. 값이네. 이 학문이 나중에 확장해 가면 어디까지 확장해 가냐면 확장이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의 운기까지도 다 나와요. 네. 건명입니다. 자, 이 연월에 자, 이 사람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양이 강하죠. 네?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얘하고 비슷하다, 그죠? 네. 쟤하고도 비슷하고. 이런 거 쓰겠구나. 말년에는 뭘 쓰러 가겠다? 개나 해를 쓰러 이 사람을 가겠다. 자, 그러고 보면 돼요. 자, 이 사람은 수목원을 해서 나무 재배를 30년 이상, 그 다음에 건축업을 병행했다. 자, 참고로 제가 여기서 보면 토목이라든지 건축 분야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사람 맞게 간 거예요. 토목, 건축 분야 했죠. 토목, 건축. 서예는 못 쫓아갔다? 그죠? 네. 이 팔자에 유용한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병이 있긴 있죠. 근데 양이 강한데 쓸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음이 강했다면 저게 굉장히 소중한 글자가 돼요. 양이 강하니까. 네. 음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은 못 쓴다 이 말이잖아요. 유용한 건 못 쓴다 이 말. 그 다음에 연지에 신이 있는데 신이 합에 의해서 들어온 지냐고요. 이거는 반가운 글자잖아요. 신은 반갑다일 정도이지 반가운 글자는 합에 의해서 일시로 흘러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안 흘러 들어오죠? 예. 근데 부모는 좋았다 이거라. 부모는 좋았는데 그것이 나의 혜택에 뭐냐? 큰 지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배우자는 아래와 같아요, 배우자. 자, 신은 모릅니다. 자, 팔자의 양이 강한지 음이 강한지 시 따라 달라지죠? 이 팔자는 알 수가 없는 팔자가 돼요. 네? 자, 이 인묘라는 글자와 그 다음에 신에서부터 해까지 글자가 오면 음이 강한 팔자가 될 것이요. 그죠? 나머지는 양이 강한 팔자가 된다. 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합된 거 찾아라는 거예요. 합된 거. 네, 합이 뭐가 있죠? 음양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인을 쓸지 해를 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걸 더 소중하게 쓸지는. 어쨌든 인과 해의 작용력 속에서 나는 어떻게? 네, 육합은 부부합이라고 했잖아요. 부부가 같이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그 위에 글자를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뭐예요? 목. 그러니까 이 사람 수목은 오랫동안 한 거예요. 배우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팔자가 아니라. 수목원을 30년 동안 한 이유는 배우자의 운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갈 길 뭡니까? 토목 건축도 해봤고요. 서예도 굉장히 내가 좋아서 하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여자가 배우자 중에서 있잖아요. 남자 있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여자가 직업에서 할 때 남편의 기운보다는 남편이 여자의 기운을 더 많이 땡겼을 수 있겠네요. 아니요. 서로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내가 경을 쓰더라도 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있던 그 기운을 많이 안 쓰면 남자가 대신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네네. 그걸 끌어다 쓰는 그 남자가 더 안 강하겠네. 그렇죠. 그렇게 강하게 쓸 수도 있는데 요 팔자의 경우에는 양이 강하니까 음의 글자를 쓰잖아요. 그럴 경우에 내가 경을 쓴다면 지지 글자가 음의 글자죠. 이 글자가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그럴 경우 반갑잖아요. 배우자가 반갑죠. 그럼 배우자 글자를 유독 더 땡겨 쓴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맞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내 팔자의 영향력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래 그 직업도 나 확실히 써보고. 제가 드린 말씀 뭐냐니까 여자 기운도 자기 팔자니까 자기가 안 쓰다 누구나 대용적으로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운을 소모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배우자가 우선 잘 땡겨 써요. 배우자가 우선 잘 땡겨 쓰고 그것도 안 쓴다면 자식이 땡겨 쓰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보면은 배우자 걸 땡겨 잘 쓰겠다 안 쓰겠다? 원국에 나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짚어드리려고. 네. 안 반가운 글자 있으면은 배우자 이거 해라 해도 안 해요. 배우자가 어드바이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요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주면 그거 하면 어때? 하는데 지지라고 말은 안 들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배우자도 굉장히 반가워야 내가 그 글자를 잘 쓰더라는 거예요. 잘 쓰더라. 그렇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를. 어떤 팔자들은 딱 보면 배우자 덕에 평생 먹고 사는 팔자가 나와요. 그게 너무 적어서 너무 적어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야. 아니 정말 그런 팔자가 있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나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일과 시의 반가운 글자가 중복하는 경우, 자 이거 읽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읽으면 더 헷갈리니까. 일시에 반가운 글자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쓴다는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이 천간에 있으면 천간 거 쓰고 지지에 있으면 지지 거 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좋은 것이라는 게 유용한 것이 반가운 것보다 더 좋은 글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장을 한 번 더 합니다. 자, 한 발짝 더 나가요. 자, 대운에서 오랫동안 훼손함이 없는 글자. 그것이 더 좋은 글자예요. 훼손. 적은 글자. 그래야지 말년까지 뭐 따뜻하게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약간의 특수성인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유용한 글자 위에 요것도 내가 직업으로 한번 삼아 보더라.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 즉 0과 1의 오행이 동일하면 연은 형제가 되니 1이 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글자도 사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여 본다. 앞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경 같으니까 이것도 내가 사용하여 본다. 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이거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네. 그런 조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명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여자네요. 양이 강하죠? 맞죠? 네. 예, 자, 양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음을 쓴다는 거예요. 음을. 자, 이런 경우에 자, 음의 글자가 어디 있어요? 한 놈, 두 놈, 세 놈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중에 뭘 쓸 거냐는 거예요. 뭘 쓸 거냐? 예? 뭐를 쓸 거냐? 자, 여기에는 그러고 보니까 무슨 신살이 존재한다? 충이라는 신살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위에 걸 쓰길 좋아한다, 아래 걸 쓰길 좋아한다. 아래 걸 쓰는 게 좋아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참고로 위에 걸 쓰기를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을 쓸 것인가, 이 경을 쓸 것인가? 앞에 경부터 쓰고 뒤로 경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먹잇감. 그걸 제가 설명했었죠. 먹잇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볼 때 1번, 2번, 3번, 4번 할 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1에 있는 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이 들어왔을 때, 충이 들어와서. 예, 충은 제가 뭐랬어요? 조건부를 했잖아요. 아, 예, 예. 내가 어느 글자를 쓸 것인지 조건에 따라 쓴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이 숫자를 계속 쓰고 싶어 하니까 그쪽 숫자를 쓰려면 역마 분야라든지 충이라든지 형이 관련된 분야의 특성으로 쓸 때만 내가 가능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조건을 쓴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잡아먹으러 갈 것을 있는 걸 쓴다라는 거예요. 있는 걸. 그래서 이 사람의 지지가 이거를 쓰는데 이 경을 쓰는 거예요. 이 경을. 이 경을 쓰는데 먹잇감이 어디에 있어요? 진중에 을목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진은 무슨 모양이더라? 충과 형의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직업은 충형을 쓰니까 의료 분야인 간호사를 간 거예요. 간호사. 자, 그러면서 배우자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네? 음이 나왔다, 양이 나왔다, 어쩌라고요? 겨울이죠, 겨울.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음이죠. 자, 요 반대되는 계절이 어디 있어요? 일과 시에만 있죠. 일시에만 있는데, 자, 첫 번째 장생 이상의 조건의 글자는 없다. 두 번째 합에 의한 글자도 없다.
세 번째 인묘의 글자가 용진자가 있어요. 용진자가. 그러니까 자, 치에 있을 때는 일의 글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일의 글자가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지만 양이 강한 팔자라는 거예요. 양이 강한 팔자. 그래서 부득이 음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음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음을 쓰는데 음의 글자가 합으로 해서 뭐가 땡겨져 들어와 있어요? 네. 라고 해가 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해서 볼 것은 유가 들어오는데 정을 데리고 들어오고 이 해가 또 이 정과 영향을 주는구나. 원래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 당유자가 굉장히 소중하죠. 당유자가. 그래서 일찍 만난 배우자 인연은 이 정의 배우자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늦게 만나면 이 무라는 배우자 인연을 만날 것이다. 자, 정이 뭔데요? 폭발물이다, 화약이다, 그 다음에 방사선이다, X선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참고로 늦게 만나는 마누라는 큰 집에서 살겠네. 네. 우리가 재산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어요. 재산을 측정하는 단위가. 예? 큰 집 사는 팔자, 작은 집 사는 팔자가 원래 나와요. 예. 예. 그렇죠. 예. 기죠, 기. 무반대 뭐? 기. 이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장간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장간에도. 예. 무라는 게 넓은 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터 이러잖아요. 집터가 넓다라는 얘기예요. 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갈아야 될 밭터만 넓은 거예요. 밭터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터는 어떻게 된다? 작다는 거예요. 작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큰 집에 살겠네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굉장히 반가울 때는 거예요. 반가울 때. 예. 유용하거나 반가운 글자가 그게 딱 꼽히면 그러니까 말년에 예를 들어서 시의 글자가 신유 아니면 경신 이래다 가지고 양이 강한 팔자가 이걸 딱 쓴다. 거의 대운에 훼손이 없으면 거부팔자예요. 거부팔자. 왜 청산이 한 개만 있어요? 좋습니다. 대운에 혜선이 그 대운이 젊었을 때 혜선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이 팔자가 부자인지 모르겠다. 시에 보니까 양이 가운데 경신 딱 있는 거예요. 부자 맞네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큰 집에서 사는지 모르겠다. 음이 강한데 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금이 많으면은 부자라고 통변하는데 그것도 내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렇죠. 음이 강하면 그 글자를 써요, 안 써요? 남의 거 대주는 거예요. 남의 거. 남의 재물 관리해 주는 것이고 양이 강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음이. 그걸 내 걸로 만약에 취한다. 말년의 삶이 뭐예요? 내 마지막 최종 기착지잖아요. 기착지의 환경이 금전의 환경이니 그 사람이 돈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 공부하니까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풀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풀이를. 말년에 그렇게 혜선이 안 왔을 때는 말년 자서고 만약에 젊었을 때 혜선이 안 오고 젊었을 때 자서고 내가 금이 많은데 안 그런 이유를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든 배우자를 딱 만날 때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딱 자격이 정해지잖아요. 오. 그죠? 벌써 이런 것부터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자, 이 팔자는 양이 강합니까? 음이 강합니까? 양이 강하죠? 양강이죠? 그래서 음의 글자를 쓰는데 음의 글자가 여기 있다. 어떤 걸 쓰겠는가? 자, 요 모습은 충이 있다. 그죠? 자, 요 모양은 내가 어떻게 보면 요 글자를 요 진술의 모양을 그대로 쓴 경우이고 요 글자는 순수히 요 글자를 쓴 경우예요. 네? 이경. 그걸 왜 아냐면 이때 문점하러 온 사람이 얘가 여행사를 근무한대. 여행사 근무는 진중의 을목을 갖다가 잡아먹으러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운전학원 강사와 교제를 한댔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나라면 이게 누가 된다? 배우자가 충.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도 얼마나 비슷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 이경이 을목을 잡아 먹으러 가는 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 근데 모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옛날처럼 직업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만 가지가 있으니까 직업을 하나를 꽂아서 니그 하재가 안 나오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공부하면 그죠? 맨 처음에 직업을 하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하나인 줄. 팔자의 직업이 하나인 팔자도 분야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팔자들은 어땠어요? 여지껏 합이 꼬이고 막 엮이고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팔자들이 태반인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자, 그 밑에 팔자부터는